아프리카 대륙의 작은 나라 루안다에서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1994년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루안다의 대학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편 가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1994년 루안다에서는 끔찍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후투족 민병대가 소수민족 투치족과 일부 후투족 등 110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내전으로 전체 사망자 수는 대략 200만 명 이상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민감한 주제라 조심스럽게 다뤄볼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게요. 첫 번째, 민족 갈등. 루안다의 최초 원주민은 투아족인데 7세기 무렵 후투족이라 불리는 농경민족이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남하하여 투아족은 밀림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10에서 14세기 무렵 체격이 크고 목축업 민족인 투치족이 루안다 동북부에서 내려오며 루안다의 지배 세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루안다는 1895년에 독일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을 하며 1919년부터는 벨기에의 위임 통치령이 시작됩니다. 1946년에는 벨기에의 신탁 통치령 되어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벨기에는 식민 지배 정책으로 신분증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1933년과 34년도 사이에 루안다의 국민들을 투치족, 후투족, 투아족으로 분류한 후 종족이 명시된 신분증을 발급했습니다. 분류의 기준은 10마리 이상의 소를 보유하면 투치족, 10마리 미만의 소를 보유하면 후투족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코가 더 높거나 피부색이 더 옅은 이들은 투치족, 코가 낮거나 피부색이 더 어두운 이들은 후투족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벨기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훗날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투치족은 서양인과 비슷한 체구와 코가 높고 피부색이 옅다는 이유로 똑똑한 왕족으로 분류, 우수종족으로 평가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계급으로 관리자가 되었고 입술이 두껍고 코가 뭉툭한 어두운 색의 후투족은 피지배인 즉 소장농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관리자와 소장농이 황당한 계급 사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세금과 노역을 착취당하게 됩니다. 사실 오랜 세월 민족 간 교류가 활발하여 외모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렇게 인구의 85%가 후투족, 14%는 투치족, 나머지 1%는 투아족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후 교육, 경제, 사회적 혜택을 못 받은 후투족은 점점 불만을 쌓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62년에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 후 투치족과 후투족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는데 1973년 하비아리마나 국방장관이 장기 집권을 통해 독재 중인 카이반다 정권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축출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며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루안다 고유 문화의 보존과 루안다어 사용 장려 정책을 펴며 강력한 지지를 얻어 사선까지 성공합니다. 이때 우간다에서는 루안다 투치 피난민과 우간다 무장투쟁 세력이 힘을 합쳐 독재 정권을 전복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우간다 무장 반군 중에는 폴 카가메 현 루안다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한편 후투족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권력을 잡고 투치족과의 결혼, 교류 금지 조항을 앞세워 외국으로 추방하고 투치족을 말살 정책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주베날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이 민족 간 화합과 평화를 원하며 갈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갈등의 불씨가 된 독일과 벨기에의 식민지배 방식인데요. 독일은 루안다의 기득권 세력을 인정한 반면 벨기에는 인정하지 않고 외형에 따른 지배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인종분리 정책은 지배와 노동자로 나뉜 종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기 추락 사건. 1994년 4월 6일 후투족 출신 루안다 대통령이었던 주베날 하비아리마나와 부룬디 대통령이었던 시프리엥 은타레미라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키갈리에서 하강하던 중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족 간 집단 학살의 시작점이 되어버립니다. 후투족 우익단체와 극단주의자 후투파워라는 정당은 각종 단체와 언론에 이 사건의 배후가 투치족이라고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후투족이 아닌 민족은 사살하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내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100일간의 내전으로 인해 루안다 전체 인구의 7분의 1인 80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하루 평균 8만 명이 사망한 셈이죠.
한편 르완다 북부 지역에서 게릴라군으로 반정부 투쟁을 하던 투치족 난민에 의해 설립된 애국전선 RPF는 집단 학살을 위해 본격적으로 키갈리로 진격합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르완다 문제에 대해 지지부진한 논쟁을 하는 사이 RPF가 키갈리를 점령하고 RPF는 임시정부를 구축하고 7월 승전을 선포하며 새 정부를 구성했고 애국전선의 수장이자 새 정부의 대통령인 폴 카가메는 반대로 후투족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학살의 주범을 찾는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세 번째, 사회적 분열입니다. 르완다의 집단 학살은 아카주라고 알려진 정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계획되었습니다. 이 집단의 구성원 중 다수는 당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르완다 군대, 경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무장조직 인터아메와 인퓨제 뮤겐비 등과 협력하여 대량 학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검문소와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르완다 민족 신분증을 사용해 체계적으로 투치족을 살해하였습니다. AKAG의 행동은 르완다의 역사에서 잔인한 날로 기억되며 우리에게 인간의 잔인함과 분쟁의 결과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르완다의 상처는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쟁과 혐오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됩니다. 참혹한 역사를 잊지 않고 사건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가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념 갈라치기 끝이 대해서 알아볼게요. 편가르기 이념이 무서운 이유는 첫째, 분열과 대립. 편가르기 이념은 사회를 우리 편과 저쪽 편으로 나누어 그룹 간의 분쟁을 유발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에서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며 이는 종교, 인종, 성별, 계층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양극화와 분열. 편가르기 이념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만을 옳다고 주장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양극화의 원인이며 결국 사회적 분열로 이어집니다. 셋째, 정체성. 편가르기 이념은 개인의 정체성을 사회적 이슈와 연결시키며 자신의 이념적 성향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됩니다. 넷째, 미디어의 역할. 편가르기 이념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며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뉴스만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킵니다. 편가르기 이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정관념,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인식과 교육.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교육 자료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태도와 행동 개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 없는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인종, 문화, 성별, 성향 등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성을 경험하는 것이 편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편견에 대한 교육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마인드를 가진 동료들의 개별성을 인정한다면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편가르기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고 편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식 채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